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7월 1일, 7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나하나 달아주시는 댓글 보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2차전지 아직 급등 안 해서 조금 초조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절대 위축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2차전지만 급등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떨어지고 나머지 것들이 또 올라가는 시장이 있었었고,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또 한 3개 중에 하나는 맨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정말로 힘들었던 종목이 많거든요.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도 한 2년 고생했고, 또 강조드렸던 중소형 원전주도 2년 고생했고,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지주회사들 있죠.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일진홀딩스, 뭐 대성홀딩스, 뭐 SK 같은 기업들, 또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같은 기업들 뭐 몇 년 내내 계속 떨어지다가 요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지주회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은 어땠나요? 절대 안 된다. 부도 난다. 건설주는 절대 안 돼. 부동산 PF 해결 안 됐어. 또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 너무 좋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증식 때문에 증시에 자금이 몰리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진 않을까. 이제 돈 있는 사람만 비싼 지역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출이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또 지역 같은 경우, 또 심지어 많이 떨어졌던 지역도 이제는 또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전세나 이런 월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승 걱정. 항상 뭐 하나를 해결하면 뭐 하나 걱정이고 그래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편의점 주식이라든지 또 피부 미용, 엔터, 게임 이런 섹터들도 정말 고생하다가 요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안 가다가 요새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막 카카오 네이버처럼 뭐 한 1, 2주 급등해서 2배 가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지수 2% 오른다고 내게 오늘 급등했다고 내일 추가적으로 지수가 오른다고 한들 내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막 한 달 내내 막 먼저 오른 다음에 계속 내려오다가 지수 조금 뭐 올라갈 때 계속 제자리 걸음하다가 갑자기 또 급등해서 가고 하루 만에 이렇게 키 맞추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눌러 있었던 투심, 최근에 지주회사 중에서도 2차 전지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슬슬 시작을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2차 전지도 뭐 아야래 걱정, 뭔가 협상도 안 되고 우리나라가 뭐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자동차주는 어떻게 되고 저평가는 심한데 안 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될 수 있는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내 차례가 온다. 우리가 요새 시장 오른다고 한들 당일날 급등하는 거 질러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지주회사들 오를 때 한 1시간 만에 오른 거 덜컥 사면 하루 종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중 고점에 살 가능성도 매우 높고, 내가 그냥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 차례를 확실하게 기다리고, 왜? 특히 2차 전지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 내가 좋다고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종목들,
그거를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거 가서 내가 옮길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 옆에 종목도 정말 고생하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나라가 협상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협상 못할 것 같지 않고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투자 안 한 거 아니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쵸? 심지어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북한도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역시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너무 눈치가 빠르지 않나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하고 북한을 비교하는데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어서 핵 보유국이 이미 된 지위를 인정하느냐, 또 러시아에 파병한다고 막 광고하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뭐 대북 관련주, 또 미국하고 북한 협상도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국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승 초입일 수 있는 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정부의 핵심은 주식으로 배당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정책을 만들겠다. 부동산만 맨날 오르면 뭐하나요? 응? 맨날 대출 왕창 받아서 부동산 안 사면은 가망 없는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말 빈부격차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번에 지금 정책들 중에 건설 섹터라든지 원전, 2차전지뿐만 아니라 세계 1등 기업들이 조선뿐만 아니고 방산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부동산이 워낙 핫한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을 해주는 분위기에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지금 괜찮은 거예요. 뭐 또 부동산 규제하면 건설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설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 간 거였거든요. PF 대출도 문제가 있었고 고금리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고금리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야말로 세계에서 증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앞으로 한국 증시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차례가 온다, 오락가락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도 내게 상한가를 내일 칠 수 있겠지, 이제는 2차전지 차례겠지라는 그런 강한 마음으로 2차전지를 그동안 우량주를 모아주셨던 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짧고 핵심만 영상을 찍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라이브에서 정말 또 한 2-3시간 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 뭔가요? 2차전지 급등하나, 2차전지 급등할 타이밍이 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2차전지 왜 계속 얘기하냐. 안 될 때 얘기해야 올라갈 때 같이 기뻐할 수가 있고, 지금 마지막에 지칠 수 있어요. 상한가도 가능합니다. 주식은 카카오, 네이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같은 종목들, SK 같은 종목들 며칠 만에 급등하잖아요. 한국전력도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단기간에 몇 배씩 올랐던 2차전지가 상한가 한번 안 친다? 코로나 관련주도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급등 나오잖아요. 또 코로나 또 얘기해갖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순환매 중에 또 최근 주도주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급등할 수 있는 1순위 종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엄지, 꼭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딴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 동부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호재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호재라기보다는 지금 전쟁이 막바지에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또 이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겠다. 러시아는 뺏은 땅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또 트럼프도 별로 규제도 안 합니다. 러시아는. 왜? 이란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빨리 휴전에 대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러시아는 유리한 쪽에서 휴전을 하기 위해서 핵을 쓴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그리고 미국이 정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협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1355원,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은 1200원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보시면 나와요.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월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달러 환율의 월봉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고금리 상황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던 부분들, 제가 달러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계에서 부채 비율도 한국이, 일본이 아무리 기축통화라고 할지라도 일본은 260%가 한국은 5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부채 비율 자체가. 그것도 달러 자산이나 해외 자산을 포함하면 10몇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미국 주식 들어간 것도 달러잖아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달러는 떨어진다고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월차트로 반등이 있을지 몰라도 틀림없이 1200원대로 또 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달러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된 게 전혀 없잖아요, 현재. 그쵸?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기회가 한번 있겠구나. 우리나라도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화 강세가 오겠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우리나라 올라가는 종목은 미국하고 전혀 다른 섹터가 올라갑니다. 그동안 소외돼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법 개정이 굉장히 핵심인 게, 많은 분들 그동안 어땠나요? 그동안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맨날 저평가라도 안 가는 거예요. 퍼가 몇이고 뭐 PBR이 1도 안 되는 게 수두룩하고 0.5도 수두룩한데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대주주에 대한 규제,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 함으로써 모든 종목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오늘 급등한 게 SK, CJ, LS잖아요. 보세요. SK가 지금 보시면은 정말로 생전 안 가던 게 SK고, 우리가 불과 올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남들 갈 때 신저가를 때렸던 종목이에요, SK가.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에 지금 있는 종목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작년 초까지 잘 가다가 1년 내내 떨어지다가 요렇게 올라서 금세 2배 치는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호재를 통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이런 SK가 이렇게 단기 2배 올랐을 때 질르면 또 안 갑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단타 말고 질르겠어요. LS도 마찬가지예요. CJ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식으로 가고, 최근에 급등했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맨 고생하고 진짜 몇 년 내내 떨어지다가, 이렇게 월차트로 떨어지다가 내가 지난달에 안 갖고 있었으면 나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2배 가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삼성 SDS도 급등한 다음에 따라잡으면 수익이 나나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급등을 했을 때 단기간에 2배 때리면 내려옵니다. 이 삼성 SDS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설마 신고가를 가나? 이런 자리에서 보세요. 13만원에서 가봐야 얼마 가겠네. 하루 만에 급등을 해서 가고, 지수 올라갈 때 지금 보면 삼성 SDS도 떨어지고, 네이버도 떨어지고, 카카오도 떨어지고, 카카오 게임즈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치고 나서. 이걸 뭘 뜻하냐? 그러면 최근에 며칠 지수 올랐다고 내게 급등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요의 121선 라인에서 급등을 기다려보자. 이런 자리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를 쳤고, 카카오도 120자리에서 급등을 해서 더블을 쳤고, 네이버도 120자리에서 급등을 해서 더블을 쳤고, 삼성 SDS도 121선을 자연스럽게 타면서 급등을 했고, 최근에 피부 미용종, 화장품 종 잉글우드랩도 보시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급등한 거를 보시지 마시고,
120에서는 아래로 깔고 이게 18%짜리 20%짜리입니다. 이런 날 내가 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날 되면 날아갑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돼서 차트 만들고 또 한 달 동안에 지수 올라갈 때 결국은 오르기 전 여기 또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보유를 하니까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신고가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파동, 횡보 파동에 내가 주식을 왔다 갔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요 자리에서 가서 대기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지주회사 괜찮다. 이게 지금 10년 만에 오르는 게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아모레퍼시픽이에요. 10년 만에 남들 갈 때 안 가다가 많은 분들이 원전 마찬가지입니다. 우진 같은 종목들 최근에 또 막 급등한 다음에 어때요? 이런 120짜리에서 보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급등할 때 따라잡으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지수 올라갈 때 엇박자 탑니다. 근데 2년 떨어지다 급등했잖아요. 우진, 보성, 파워텍 2년 떨어지다 반등 나왔고 한전기술 같은 애들이 2년 내내 떨어지다가 요번에 딱 급등해서 간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지수 오를 때 떨어지잖아요. 요걸로 보셔야 된다. 그럼 우린 지금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지난주까지 엄청 핫했고 시끄럽고 도배가 됐던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보자, 한전기술 보자, 원전주 보자, 삼성에셋, 네이버 카카오 보자, 카카오 게임즈 보자, 카카오뱅크 보자, 하나도 안 갑니다. 다 급락 나와요. 사자마자 마이너스 30% 먹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그래도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또 지난주에 안 갔다가 쉬었던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대우건설 미리 오른 다음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요렇게 또 자리 잡다가 또 이제 슬슬 갈 때가 됐어요. 지수 갈 때 또 최근에 안 갔죠. 현대건설 지수 갈 때 꾸역꾸역 가다가 좀 최근에 또 신고가를 또 찍으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DLENC가 갔잖아요. 최근에 여기 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서희건설, 전에 제가 제일 저평가라고 했던 서희건설 또 지금 이게 급등을 하고, 이거 가지고 있는 유성 TNS가 요렇게 횡보하다가 또 서희건설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분 가치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뷰티, 게임 이런 애들도 M게임 이런 자리를 기다려야 돼요. 121선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슬슬 기다리다 보면 20% 급등치고 이럴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안 갔잖아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이런 애들이 2년 동안 안 갔어요. 2년 동안 저평가 게임주 슬슬 움직이잖아요. 얘만 가는 게 아니고 게임주 뭐 데브시스터즈도 있고 네오비즈도 있고 이런 애들 자리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M게임이 저평가예요. CJ ENM도 최근에 움직인 거예요. 최근에 움직인. 그럼 엔터게임주도 가고, 우리가 웹툰 관련주 미스터 블루 같은 애들이 지금 120선 자리에서 계속 오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실적 좋은 애는 뭐예요? 애니플러스라고요. 이런 거. 이게 최고 종목입니다. 이 웹툰 관련 중에 실적 제일 좋은 거. 그럼 잘 보면은 이렇게 오르고 또 이렇게 떨어져서 남들 갈 때 안 가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더 간다고 보니까. 그럼 계속 또 이번에 올랐어요. 그럼 또 여기서 질려면 또 내려오는 타이밍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메타바이오메드도 지금 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저평가 바이오 종목 안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애도 최근에 안 가잖아요. 쉬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내 거가 121선에서 메타바이오메드도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요렇게 시간을 끌고 이건 생전 절대 급등 안 해. 안 가 했는데 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때 상 찍고 쉬었다가 또, 그러니까 딱 요 며칠을 안 갖고 있었으면 여기서도 절대 안 됩니다. 수익이 안 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 지난주에 시끄러웠던 애들이 하나도 안 가죠. 근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허용해주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축 여전히 긍정적이고 건자재들도 싸단 말이에요. 건설주 살아남은 기업들 보시면은, 그래서 HD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요런 애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애들이 생전 안 가다 가는 거예요. 생전 안 가다가. 그쵸? 이런 애들이 지금 달렸죠.
그러면 중소형주 안에서는 원전도 두산에너빌리티 달리다가 지난번에 중소형주 막 급등해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우진부터 쫙 소개시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제일 싼 건 뭐겠어요? 전에 한미글로벌 싸다 그래서 상 찍고 나서 또 떨어지잖아요. 이거 이렇게 안 터진 게 DY 파워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싸잖아요. 이거는 자율주행이면서 DY 파워 재건주를 갖고 있어요. 121선 정배열에 있잖아요. 대창단조 이것도 임원들이 맨날 사고 121선 정배열에 있어요. 가만 보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2년 동안 안 갔죠. 월봉 보면은 DY 파워 대창단조 안 갔잖아요. 근데 재무제표를 보시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싼가? DY 파워 막 퍼가 3회 대창단조 무슨 뭐 3회 너무 싸잖아요. DY 보세요. 엄청 싸죠. 그럼 이런 DY 같은 종목이 내일 당장 20% 올라도 상관없는, 그럼 20, 30% 오른 다음에 하루 이틀 더 오르고 또 그때 딱 찌르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다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지주회사다. 최근에 지주회사 중에 딱 두 종목 말씀드렸어요. 일진홀딩스하고 대성홀딩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 대성홀딩스가 얼마나 실적이 대성에너지 갖고 있어서 싼데 퍼가 1위에요. 시총 1600억에. 근데 얘가 예전에 임창전시 관련주에 엮이면서 14만원에서 떨어진 게 6천원까지 떨어지고 아직 2배 안 올랐잖아요. 근데 지주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올라봤자 2배도 안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눌렸을 때 보면 이런 애들 더 간다는 얘기예요. 눌렸을 때 보면 일진홀딩스나 이런 애들이 워낙 2년 만에 가는 겁니다. 일진홀딩스도 월봉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추세가 괜찮다. 이렇게 급등했을 때 내일 바로 안 간다. 그럼 내일 오르고 바로 안 가면 또 시간이 있다가 쉬었다 가겠죠. 그러니까 지주회사들이 지금 은근슬쩍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는 알래스카 LNG를 올랐고 요번에는 다시 한번 120에선 정배열에서 올라줬어요. 그럼 여기는 2차 전지하고 또 우리가 철강 또 협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오늘 지주회사로서 포스코 홀딩스가 많이 올라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잘 대입해 보면은 안 간 것들이 가는구나. 대형주도 지금 오늘 오른 애들 보면 SK 이거 최근에 거의 한 2주 동안 횡보치다 오늘 간 거예요. 아까 일진홀딩스도 그렇고 대성홀딩스도 그렇고 한화솔루션 엄청 간 거 같죠? 그때 간 다음에 지금 한 두어 달째 제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 올랐어도 이건 또 최근에 하나도 안 올랐었다가 오늘 자리 잡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어때요? 그렇게 조선주 좋다 해도 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난주에 핫했던 카카오가 이번 주에 핫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수는 추가적으로 조금 오르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는 뭐가 걸릴 것이냐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도 뭐 있어요? 롯데쇼핑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월봉 보시면은 이게 10년 내내 떨어지다가 오래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게 여기서 끝나겠어요.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대형주에서 정배열 해놓으면 또 이게 쉬었다가 또 횡보하고 또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마트 왜 이런 애들이 가느냐? 이마트를 제가 왜 보냐면 얘는 LVMC 홀딩스 때문에 라오스에서 LVMC 홀딩스랑 합작법인 해가지고 라오스를 아예 편의점 노브랜드 쪽을 장악하려고 해서 항상 이마트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거의 한 8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GS 리테일 이런 애들이 훨씬 낫죠. 이마트가.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지금 가만 보면 이마트가 그럼 최근에 올랐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른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마트 올랐다 그럼 이마트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오늘 급등했으니까 내일은 또 당겨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내일까지 연결이 되진 않는데 대다수 종목들이 오늘 오르면 내일 떨어져요. 상치는 거 아닌 이상. 오르다 떨어지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추세만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를 추세가 120일선에서 유지하고 있든가 위로 오른 다음에 버티든가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평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LG가 지금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LG도 지난주까지 핫했다가 지금 내려온 다음에 지금 현재 자리 잡고 내일 당장 급등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LG전자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LG이노텍 가지도 않았고 삼성전자 가지도 않았어요. 자리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현대위아,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뭐 MS오토텍 이건 거래 터졌다가 다 이런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DY까지 이거는 근데 재건축까지 엮여 있으니까 거기에 뭐 SL 이런 애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스타트할 때는 지금 오늘 올랐던 애들은 또 안 갑니다. 오늘은 반도체주가 또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올라 있던가 121선 위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그럼 120선 위에 있던 게 확 급등해서 상도 치고 하는데 그러려면 관세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그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시장에 이끌 거고 거기에 가장 세게 엮일 수 있는 게 뭐죠? 또 추경 관련주 항상 얘기하잖아요. 추경 관련주도 몇 년 만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경기가 어려웠으니까 이런 유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애들이 만약에 관세 협상 때문에 2차전지나 뭐 LG그룹이라든지 자동차주가 급등할 때는 또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협상을 지금 1, 2주 안에 강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뭘 봐야 되겠어요? 또 2차전지를 봐야죠. 그럼 2차전지 안에서 상을 치는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무조건 에코프로예요. 왜? 예전에 에코프로만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지금 딴 거 간다고 절대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예전에도 2차전지 빼고는 안 간다는 기사가 예전에 계속 보여드렸어요. 절대 상장사 다 떨어지는데 2차전지가 빼고는 안 올랐어요. 그 정도로 2차전지가 이때 당시 때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2차전지가 지금 안 간 상황에서 혼자서 상처도 그만인 시장이죠. 순환매가 반드시 걸리겠죠. 관세 협상 하게 되면. 그럼 이때 제일 많이 올랐던 애들 순서대로 보는 걸 수급도 좋습니다. 최근에 기관이든 외국이든 매수해도 좋고 차입금도 적고 부채도 줄어들어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는 이것도 잘 보면 에코프로도 급등을 했어요. 기업 설명은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오늘은 짧게 임팩트만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수급도 좋아요. 이게 보면 37,000원에서 요때 급등할 때 5만원 가면 13,000원 오른 다음에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죠. 이때도 오른 다음에 쉬었다가 오른 다음에 쉬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60을 타면 121선으로 쏘는 거예요. 쏠 때 20%도 쏠 수가 있겠죠. 쏜 다음에 연속적으로 쏠 수도 있겠죠. 그게 단 며칠 안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당장 내일 모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악재는 다 지나갔고 다 털렸기 때문에 내 차례가 온다는 얘기죠. 에코프로가 가면은 절대 안 갈 수가 없어요. 에코프로 반드시 갑니다. 가게 되면 이게 대장주로 나서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한번 급등했을 때 갈 수 있는 가격이 제대로 가면은 거의 9만원도 지금 현재 찍고 9만원, 10만원도 찍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가면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8만원부터 10만 5천원까지 간 다음에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의미가 있죠. 120에서 타면 그때부터 별표 치고 시작자리로 가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제가 항상 같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120을 타서 지금 추세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반드시 왔다 갔다 하다 또 갑니다. 왕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요때 당시 때 많이 올랐던 게 에코프로 BM 제가 말씀드린 윤성 FNC 다 보면은 윤성 FNC도 자금 조달 끝났어요. 전환사채로 실적도 좋고 배당도 줍니다. 그나마 2차전지는 제일 싸요. 그러면 이게 10분의 1 됐죠? 5만원, 6만원 간 다음에 조정 나와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자리만 만들고 있잖아요. 윤성 FNC,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은 7월 4일부터 신주 거래를 하죠. 그러면 얘는 유상증자 때리고 나서 삼성 SDI처럼 최저점에서 지금 그 상장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유상증자 때린 가격 위에서 거래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때린 다음에 올라온 건 뭐 있어요? 스맥이 그렇게 됐잖아요. 최근에 권리락 이후에 한번 밀어버리고 여기 도전했다가 자리 잡고 상장되기 전에 더블 쳐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유상증자 때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어도 지금 삼성 SDI든 LG화학이든 이런 애들이 바닥을 잡고 있고 그쵸? 오늘 올랐잖아요. 지주회사로 오른 거 아니에요.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증 타이밍이 좋다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지주회사든 포스코 퓨처엠도 이게 앞으로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서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예전에 워낙에 세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유상증자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위해서 그 전에 한번 들어올려서 16, 17만 원까지 급등을 시킨 다음에 상장을 기다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갈려있고, 근데 2차전지 분위기가 괜찮단 말이에요. 현재 다 마찬가지예요. 엔캠 이 종목이 약간 다른 것은 얘는 남들 안 갈 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바닥 따지기가 들어오고 최근에 안 간 애들 많아요. 2차전지는 가면 또 하루 만에 급등하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똑같죠. 왜 남들 안 갈 때 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바닥권은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시끄러웠나요? 예전에 하나기술이 이때 당시 때 패배떨이라고, 세비캠, 성일하이텍 어떻게 됐나요? 진짜 10분의 1 됐는데 최근에 추세 만들고 있어요. 세비캠도 그렇고. 이제 2차전지도 다만 지금 요런 거보다도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 또 그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요런 애들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것은, 이런 애들이 예전에 제일 많이 올랐었고, 이런 애들이 자체적으로 시비를 발행한다든지 유증을 한다든지 이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2차전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아, 급등을 한 다음에 유증을 때리는 기업이 나올 수 있어요. 막 몇 배 오른 다음에. 그런 경우, 아니면 미리부터 유증인들이 전환사채돼서 안심권에 있는 상황에서 급등을 하는 종목, 이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망하지만 않으면 갑니다. 코로나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상한가도 갈 수 있다. 왜? 예전에 2차전지 혼자만 올랐던 저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개미들도 사실은 많이 털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관외국인이 갖고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오늘 LG화학이라든지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슬슬 준비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슬슬 준비하고, 에코프로 BM 며칠 쉬었단 말이에요. 요런 애들 에코프로 BM 며칠 쉬었어요. 그럼 내일 당장 20% 올라도 그만이죠. 모레 당장 20% 올라도 그만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2차전지 관련된 관세 협상 나오고 예전에 저런 식으로 올랐던 애들 중에 급등 안 한 종목 못 봤어요. 심지어 망한다고 했던 코로나 관련주도 이런 자리에서 따블 치는 경우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전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망하지만 않으면 가고, 어떤 것들은 자체적으로 호재 때리고 급등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유증 때리는 기업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다 오랫동안 고생한 종목인데, 건설도 고생했고, 원전도 뭐 재건, 유통 다 고생했던 종목이에요. 저평가인데 왜 안 가냐, 재건주 왜 안 가냐. 근데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차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보면서 지난주 급등했다고 다 카카오 네이버 한다고 이번 주 가는 게 아니죠. 카카오 네이버를 꾸준하게 기다렸던 분이 카카오 네이버 지금 거기서 수익을 보는 거고, 본전을 하고 수익권으로 바뀐 거라는 걸 아셔야 되고, 건설도 올 초까지 망한다 그랬었어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늘리는 기조는 그대로 간다 라는 부분 보고, 한국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율이 여건이 조성이 됐고, 거기서 관세 협상까지 들어가면 그동안 가지 못했던 자동차주, 또 2차 전지주가 시장을 이끌 것이다. 2차 전지주하고 자동차 급등할 때는 절대 반도체 안 가고, 나머지 최근에 올랐던 애들 그날 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위기는 내일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짧게 한다 그랬으니까 LVMC 홀딩스 요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최근에 뭘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요 부분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자, 요번에 요런 공시가 나왔잖아요. 지금 요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지금 보면은 젠투젠이라는 데서 요렇게 주식을 갖고 가죠. 지금 보면은 600만 주 가져가고 또 200만 주 가져가고, 이게 인도차이나 뱅크는 오세영 회장이 지분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게 50%, 비공식으로는 80% 이야기가 있었고, 이 라오스에서 최대 민간은행 1위 은행이에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죠. 젠투제는 오세영 회장의 돈을 넣어서 만든 법인이에요. 그러면 이 오세영 회장이 뭘 한다 그랬어요? 내가 4천만 주 다 가져갈게. 웃돈 주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고 이해를 하시면 나와요. 주가가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최대 주주 오세영 회장이 출자한 법인 젠투제는 인도차이나 뱅크가 보유한 LVMC 지분은 전량을 인수한다. 블럭딜로 인도차이나 뱅크가 이미 주식 전환된 것뿐만 아니고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전환사채 지분까지 전부 포함한다. 그게 4천만 주예요. 그리고 오버행 이슈를 전부 제거한다. 그러면 시장에 나올 일이 없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특정 소유 이렇게 2100만 주 시간의 매매 이렇게 해서 갖고 가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젠투젠이라는 데에서 1000억을 들여서 갖고 가는 건데 오세영 회장이 만약에 이게 주가가 최근에 대차 거래를 보면은 없어요. 대차 거래가 LVMC는 대차 거래 다 상환시켰습니다. 지금 다 갖고 갔거든요. 보시면은 그래서 대차 거래 다 줄여놓고 공매도도 없습니다. 근데 블럭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대차 잔고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공매도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환을 다 하고 있는데 공매도도 못 치죠. 이런 자리에서.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대차 거래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세영 회장이 4천만 주를 가져갔다. 그럼 1000억이죠. 1000억에서 10% 떨어지면은 100억이 날아갑니다. 여기서 2,000원에서 2,200원까지 지난주에 급등을 했으면 내 돈이 100억이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세영 회장 돈이 100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30% 더 올랐으면은 300억이라는 돈을 더 젠투젠에 돈을 넣어야 인도차이나뱅크 지분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세영 회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날 12월 달에도 1,500원일 때 2,000원에 갖고 가고 최근에 가져간 게 이 가격대에서 싹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오르고 있을 때 2,000원 이상에서 전부 다 4천만 주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3년 동안에 유상증자 2번과 전환사채까지 싹 가져간 금액이 300억에서 1,500억 사이를 가져갔습니다. 대주주가. 스탁 옵션으로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가격도 대주주가 가져간 가격보다 지금 싼 가격에 거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 4분기 때 역대 최대 실적으로 하면서 1분기 때 영업이익 500%, 800% 늘어났는데 실적이 너무 좋은데 앞으로 2분기 실적도 지금 해외 쪽에 자동차주는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쪽에서 관세 때문에 영업이익이 깎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베트남 엄청 뜨죠? 베트남 올해 최대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 나왔잖아요. 베트남 소형 트럭 2등이 LVMC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50% 상승하고 그러면 앞으로 LVMC가 베트남 쪽은 원래 실적이 잘 나왔는데 거의 뭐 163%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어제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도 계속 작년 12월, 올 3월, 1분기 다 실적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 2분기 때도 좋아지는 이런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가 있어요? 기다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LVMC가 라오스에서 대박이 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미 라오스의 뚝뚝이, 이건 전기 뚝뚝이죠. 이 전기 뚝뚝이 충전소는 LVMC 독점이에요. LVMC가 충전소 독점했죠. 퀵 서비스 하죠. 그럼 여기가 LSM인데 이 LSM이라는 데는 현대차, 기아차 합작법인이에요. 코코넛사일러하고 합작된 게 LSM인데 여기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라오스판 카카오톡 개발하고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라오스 여행 갈 때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또 저걸 잡을 수 있는 게 올해 진행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몰 뿐만 아니라 환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차값이 막 내려가고 있어요. 부채 비율 50%밖에 안 됩니다. LVMC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왜 이 가격에 1,000억을 다 갖고 가지 웃돈 주고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죠. 보통 바이오 기업들은 2,000원이어도 500원에 갖고 갑니다. 만원짜리 500원에 갖고 가는 바이오 기업도 많아요. 현재가에 웃돈 주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꼼수 써서. 근데 여기는 오세영 회장이 지분을 다 갖고 가잖아요.
천 몇백억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서 1%가 떨어지면 100억씩 날아갑니다. 요번에 들어온 가격으로만 따졌을 때. 이해되셨죠? 거기에 지금 현재 이제 라오스가 대박이 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요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올해 기사죠? 올 초 5월달 기사죠? 어느 정도 LBMC가 지금 실적이 왜 잘 나오는지 여기 나오죠. 라오스의 국가 픽업 트럭. 현대차예요. 그래서 현대차 봉고 같은 거거든요. 봉고 같은 건데 요걸 보시면은 한국이 640만에서 4100만으로 늘어났죠. 4년 만에 50%로 늘어나죠. 이게 전부 LVMC에서 하는 거예요. 라오스 픽업트럭 수출 국가가 예전엔 태국이었는데 태국은 줄어드는데 뭐 거기 한국 LVMC는 지금 거의 6배, 7배가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뭘로? 현대차 모델, 기아차 모델, 코라우 그룹에서 유통하고 있는 거. 그래서 LVMC 실적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딴 거 없어요. 라오스의 프랜차이즈 시장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린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디야, 뭐 맘스터치, 파리바게뜨 죄다 7, 8월에 오픈하는 라오스의 최대 쇼핑몰 3개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다 기사에 나와 있어요. 코라우 그룹이. 쇼핑몰 3개 올해 오픈해요. 7, 8월에. 그럼 한국 기업 60개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마트 노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큰 호재들이 있어서 라오스는 지금 뜨고 있고 베트남 사상 최대 실적에 미얀마 잘 나오고 지금 노브랜드가 너무 대박이 나고 있어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불티나게 팔려요. 한국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매출만큼 라오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편의점 코콕마트에 대한 지분도 확보를 할 건데 거기는 뭐 몇백 개로 이미 1등이고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됐죠. 신흥국의 기회 많다고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코라우 그룹의 매출 2조 2천억을 LVMC로 갖고 옵니다. 지분 편입한다고 했잖아요. 요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플랫폼 코콕페이, 코콕무브 연매출 2조 2천억에 달하는데 여기에 잘 되는 편의점 사업 이마트뿐만 아니라 코콕마트 지분을 갖고 오고 여기가 올해 새롭게 코콕 메가몰이 대박나는데 이 스타필드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3개나. 이미 편의점은 2,000개까지 늘린다는데 이게 LVMC 자회사로 들어옵니다. 너무 큰 호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10년 만에 턴어라운드에서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거래량 쭉쭉 증가된 게 오세영 회장이 웃돈 주고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주 2만주도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000억 1,000몇백억인데 여기서 10% 오른 100억인데 오버행 이슈도 없앴다고 했으니까 팔지 않겠죠. 블록딜 없겠죠. 그러면 삼성 SDS처럼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S나 이런 데에서 바로 신고가를 하루 만에 가죠. 상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이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주가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왜 대주주가 이 가격에서 1,000몇백억을 다 이미 전환되지도 않은 전환사채까지 다 가져갔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웃돈 주고 다 가져가고 실적 좋아지는 거예요. 이슈 많고. 그래서 이제 좋은 자리가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00원, 2,100원 물량 소화하면서 여기서 이제 2,100원이 돌파가 되면 정말 세게 붙을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000원, 2,035원 지지하고 2,100원으로 간다면 거래량이 세게 터질 자리라고 보여지고 월봉상으로 120월선은 세게 쏠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적 좋아지고 하는 기업들도 지주회사 또 KR모터스도 매각 준비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호재들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왜 급등할 수 있는지 지주회사가 왜 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주도주들도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린 종목들이 단 하루 만에 급등할 수 있다. 지난주에 급등했던 게 이번 주에 급등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본다면 턴어라운드 주식은 제닉처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10배 가잖아요. 그냥 화장품주가 그런 게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 주가가 거침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도 우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먼저 선두에 서서 지금 LG 화학이라든지 이제 SK 이노베이션, SK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시작하고 있으니까 2차 전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왜 급등 안 하나? 그래서 내일은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고 모레도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축 처지지 마시고 그렇게 자신 있었던 종목이고 오랫동안 모아서 2차 전지는 올해 분명히 좋아지는 것도 뻔히 알아요. 근데 여전히 관세 협상에 대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서 여전히 협상이 진행이 안 됐지만 지금부터는 강하게 협상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하루만 해도 급등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꼭 부탁드리겠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을 좀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매일같이 멤버십 라이브는 매일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도 꼭 한번 해보시고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9152-5453으로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정말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